업보에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라는 말을 아시나요? 잘못된 짓을 저지르면 시간은 걸릴지언정 결국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말인데요. 저는 저 문장의 실제 경험자입니다. 저와 엄마를 사지로 몰아낸 인간들에게 오랜 시간 뒤에 똑같이 되갚아 주었거든요. 엄마나 저나 힘들고 서러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고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지난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유복한 환경에서 큰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아빠는 의류 공장을 운영하셨고 엄마는 가정주부셨어요. 저는 외동딸이었죠. 아빠는 가족들에게는 좀 무뚝뚝하시고 자식인 저한테도 애정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랑 별다른 추억도 없었습니다. 아빠는 늘 바쁘셨고 집에도 자주 안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엄마는 아빠에게 늘 고마워하라고 잘 그러셨어요. 아빠가 밖에서 힘들게 일하셔서 우리 가족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느냐고요. 차가운 아빠와 달리 엄마는 자애롭고 착하신 분이었습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천성이 선하신 분이었죠. 깔끔하고 부지런하셔서 집은 늘 반짝반짝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집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집이 참 예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 집은 마당이 있었는데요. 엄마는 그 마당 관리도 손수 다 하셨습니다. 마당이 엄청 크진 않지만 엄마가 정성스럽게 가꾼 덕에 참 예쁜 곳이었죠. 저희 집 안에서는 엄마의 정성 어린 손때가 묻어있지 않은 곳이 없었고 저는 늘 집을 쓸고 닦는 엄마가 참 부지런하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중학생이었고 전교에서 1등, 못해도 3등 안에는 매번 들어갈 정도로 성적이 우수한 편이었어요. 엄마가 교육열이 특별히 불타서 저를 여러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를 시켜주시거나 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공부하는 게 재밌고 잘하고 싶은 욕심이 컸습니다. 학원도 수학학원 딱 한 군데만 다녔고요. 예쁘고 널찍한 집, 여유로운 형편에 착하고 공부 잘하는 딸, 든든하고 능력 있는 남편. 엄마는 자기가 참 복받은 사람이라며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의 행복이 깨진 건 제가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맘때 늘 웃고 계시던 엄마의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저에게 시시콜콜 말하진 않으셨지만 엄마에게는 심각하고 괴로운 고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아빠가 바람이 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상대 여자와 아빠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고 그 여자는 둘째도 임신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빠는 그 여자와 살고 싶다며 엄마에게 이혼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바람은 본인이 폈는데 엄마 탓을 했대요. 당신이 애초에 아들도 못 낳았기 때문에 당신 역할도 못했고 이제는 당신이랑 살기 지겹고 싫으니 이혼하고 나가달라 그거였죠. 엄마는 아빠를 많이 붙잡으셨고 이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하셨대요.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니건만 아빠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많이 설득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 여자에게 완전 미쳐 있었고 엄마에게 노골적으로 이혼 요구를 계속하셨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저까지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저까지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게 되니 저희 엄마도 화가 나셨고 아빠에게 아빠와 그 여자 둘 다 간통죄로 쳐넣을 거라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간통죄가 있었거든요. 엄마가 그렇게 흥분하고 화가 난 건 처음 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엄마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 때문에요. 평소에도 외삼촌이 돈 사고를 잘 쳤는데요. 저희 엄마도 모르는 사이에 돈 사고를 또 쳤고 저희 아빠한테 거금의 돈을 빌리신 거예요. 외삼촌은 당연히 아빠한테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아빠는 외삼촌을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협박하셨어요.
너네 오빠 감옥 가는 거 보기 싫으면 돈은 안 갚아도 되니 이혼만 해달라고요. 외삼촌 때문에 저희 엄마는 간통죄로 신고하기는커녕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맨몸으로 집에서 쫓겨나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엄마는 마당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 멍하게 있으셨어요. 중학생이었던 저는 어렸지만 그 상황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넋이 나가서 그렇게 하염없이 앉아있는 걸 보자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 것 같았거든요.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다고 하던 엄마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온 얼굴에 기미가 다 덮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엄마를 지켜보는 저는 엄마가 사라질까봐 너무 무섭고 아빠도 원망스러웠죠. 도대체 저토록 착하고 예쁜 엄마한테 아빠는 왜 이혼하자고 하는 걸까? 아빠가 미친 걸까? 그 아줌마는 도대체 뭘까? 어린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제 앞에선 괜찮다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도 마냥 어린애가 아닌데 모르겠나요? 저는 엄마에게 울면서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다가 콱 죽어버릴까봐 너무 무섭다고 대놓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제 말에 엄마도 저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우셨어요. 너를 놔두고 내가 어떻게 죽냐고 하시면서요. 엄마는 정신 차리고 저를 위해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작은 방 하나 구해달라고 하셨어요. 거기로 나가 살 거고 식당 같은데 취업 자리 알아볼 거라고 하시면서요. 평생을 같이 산 와이프를 본인이 배신한 거면서 엄마가 지내실 작은 방 하나 구해달라는 그 작은 청도 아빠는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니네 오빠가 나한테 빌려가서 안 갚은 돈이 얼만데 염치도 없이 집까지 구해달라고 하느냐면서요. 너네 오빠 사기꾼으로 고소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라고 하셨죠. 그렇게 엄마는 주변에 돈을 꾸어다가 살 집을 알아보셨고 식당 취업 자리도 알아보셨습니다. 엄마도 살 길을 찾아놓고 나가셔야 되는데 아빠는 그 와중에도 계속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여자가 아빠한테 계속 압박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자기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본처가 집을 지키고 있으니 빨리 쫓아내라고 부추긴 모양이었죠. 엄마는 뻔뻔한 것들이라고 욕을 하시면서도 별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지낼 수 있는 작은 집과 식당 취업 자리를 찾으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자리를 조금 잡을 때까지만 이 집에 있으라고요. 저는 싫다고 따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마저도 저한테 엄마 따라 그냥 나가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난 자식들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엄마는 당장의 월세조차도 힘든 지경인데 저를 데리고 오기가 그렇다며 조금만 있으면 엄마가 금방 자리 잡고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학교나 학원 다니는 것도 그렇고 저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이 집에 그나마 있어야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고요. 엄마는 정말 돈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저를 도저히 데리고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도 엄마의 뜻을 알기에 눈물을 머금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나가기로 한 날짜가 잡혔는데 바로 그 전날 엄마가 학교에 있는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조퇴를 하고는 저를 데리고 옷가게에 가서 옷을 하나 사주셨습니다. 밥도 사주시고요. 엄마는 좀 떨어져 살아도 자주 연락하고 자주 보러 가겠다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셨어요. 저도 알겠다고 그리고 엄마 집 주소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가고 싶을 때 언제든 가겠다고요. 엄마는 집 주소를 알려주면서도 동네가 외진 곳이니 웬만하면 혼자 오지 말고 연락을 하면 엄마가 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눈물 콧물 쏟고 엄마가 들려준 옷 선물 종이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날 비가 좀 왔고 엄마랑 저랑은 한 우산을 쓰고 집까지 걸어왔어요. 돌아올 때 엄마와 저 둘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걸어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속으로 엄마가 우리 집에서 마지막 자는 날이니까 오늘은 엄마 옆에서 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작은 소망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마당에 엄마 짐이 내팽개쳐져 있더군요. 비를 홀딱 맞으면서요. 엄마는 어안이 벙벙했는데 앞을 보니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날카롭게 생긴 여자였죠. 그 여자의 오른쪽에는 5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고요. 아, 저 여자구나. 우리 아빠랑 바람나서 우리 엄마 내쫓은 여자가 저 여자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날 처음 봤거든요. 엄마는 내 짐을 네가 뭔데 이렇게 해놓느냐 악을 지르셨고 그 여자는 이혼 도장 찍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질척거리고 있느냐고 이제 내 집이니 꺼지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내일 나가기로 했는데 네가 뭔데 이러냐고 울분을 토하셨어요. 그러면서 첨년 주제에 뻔뻔하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엄마는 화를 못 이기고 그 여자한테 달려들었는데 그 여자는 어머 하고 소리를 질렀고 아빠가 뛰쳐나오더니 엄마를 떠밀었습니다. 저도 엄마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내팽개쳐진 엄마를 부둥켜 안았죠. 네가 인간이냐? 여자한테 눈이 돌아서 조강지 쳐버리고 자식 앞에서 이러고 싶어? 나가라는데 왜 안 나가고 굼뜨고 있어 있기를? 그래 나간다. 나가주마. 천벌 받을 것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본다. 그 말에 그 여자가 웃더라고요. 아줌마보다는 훨씬 잘 살 거니까 걱정 마요. 그쪽 꼬라지나 걱정해. 돌아갈 친정도 없고 살 집도 제대로 없는 주제에. 그 말에 저도 눈이 돌았죠. 아줌마,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저렇게 외치자 아빠도 눈을 희번뜩하고 그 여자도 정색하고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지네 엄마랑 똑같네. 야, 이 자식아. 너 누구더러 말을 그따위로 해? 그리고 아줌마는 무슨 아줌마? 이제 새엄마라고 불러. 알았어? 나 저런 새엄마 없어요. 아니 이 자식이 근데? 하면서 저까지 때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엄마가 아빠를 떠밀면서 내 새끼한테 손대지 말라고 악을 쓰셨어요. 아빠는 진절머리 난다고 네 짐 들고 당장 나가라고 하고는 그 여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고 엄마는 흐느껴 울면서 짐을 챙기셨어요. 제가 들어드린다고 했고 엄마는 괜찮으니까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감기 걸린다고요. 저는 짐 들어준다고 끝까지 안 들어간다고 버텼고 결국 엄마와 저는 비를 맞고 짐을 챙겨든 채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비에 너무 젖어서 버스기사 아저씨가 자리에는 앉지 말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렇게 버스도 한참 타고 엄마가 구하신 집으로 갔습니다. 어떤 외진 달동네 같은 동네였는데 그 동네 안에서도 꽤 안쪽에 있더라고요. 엄마가 앞으로 이런 데서 사셔야 되나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 짐을 놔뒀고 날이 늦어 그날은 엄마 집에서 잤어요. 그 집이 너무 무섭고 낡고 이런 데서 엄마가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자꾸만 났습니다. 저는 나도 그냥 여기서 살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고 내일 데려다 줄 테니 집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돈 모아서 반드시 데리러 올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엄마도 저도 잠에 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등을 돌려 흐느껴 우셨던 것 같고 저도 엄마가 속상할까봐 겉으로는 티를 안 냈지만 속으로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엄마와 저는 너무 비참하고 괴로워졌으니까요. 엄마의 당부로 저는 아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의 지옥도 시작되었어요. 새엄마, 아니 그 여자는 저를 대놓고 싫어하고 구박했습니다. 아빠는 새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셨어요. 학교 생활에 필요한 용돈도 제대로 안 줬고 저만 보면 싸가지가 없느니 예의가 없느니 욕을 하셨죠. 밥도 저는 꼭 남은 밥을 주거나 그마저도 아빠가 없으면 안 주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차려 먹으려고 해도 밥솥에 밥이 없거나 반찬을 치워버리는 일도 허다했어요. 의도적으로 저 보란 듯이 본인하고 본인 자식만 먹는 경우가 많았고요. 저는 제가 먹을 밥이 없으니 라면을 잘 끓여 먹었는데 아빠한테는 제가 밥은 안 먹고 라면만 먹으니 살이 찐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밥도 안 먹고 라면만 먹을 거면 앞으로 라면도 안 사다 놓을 거라고 뭐라고 하시고요. 새엄마, 아니 그 여자한테 학교에 필요한 용돈 달라고 하면 너한테 왜 돈을 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 아깝다며 돈도 거의 던지듯이 줬습니다. 아빠가 그나마 저 주라고 한 용돈도 다 주지도 않고 멋대로 빼고 줬고요. 계절이 바뀌어도 옷도 제대로 안 사줘서 옷이 다 작고 끼었습니다. 하나하나 말할 수도 없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 보기 싫다고 학원은 엄청 많이 보내더군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집에서 저 마주치기 싫다고요. 저는 그렇게 밤 늦게까지 학원들을 다녀야 했는데 집에는 들어가기 싫으니 차라리 밖에 있는 게 더 편했습니다. 하지만 의욕도 안 생기고 우울감도 심해서 성적은 계속 떨어졌어요. 공부 잘해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요. 선생님은 성적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떨어지냐며 부모님 면담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저는 부모님 면담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한 적도 있습니다. 제 사정 얘기하면서요. 담임 선생님도 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환경일수록 네가 더 마음 잡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가 나간 후 그 집에서 철저히 외톨이로 살았습니다. 아빠, 그 여자, 그 둘 사이의 아들과 새로 태어난 딸까지. 그렇게 내 식구만 그 집의 식구였던 것 같고 저는 완전한 외톨이였죠. 매일 엄마가 그리웠고 그 집은 저에게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나마 엄마랑 연락하고 한 번씩 보는 날이 있었기에 살 수 있었어요. 엄마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있다며 조금만 나은 집으로 이사갈 형편이 되면 저를 바로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 사느라 바빠서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랐는데 저희 엄마도 정말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여유 있는 집 사모님으로 집에만 계시다가 식당에서 온갖 허드렛 일 다 하시고 집에 오시면 부업까지 하셨답니다. 식당에서 남는 반찬 가지고 와 대충 식사하시고 그 기간 동안 본인 옷 한 벌 사신 적이 없대요. 저랑 같이 살려고 악착같이 일하고 모으신 거죠. 그때 당시 저도 어렸고 제 상황이 너무 서럽고 힘들다 보니 엄마가 자꾸 좀만 참아라 하시는 게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엄마는 저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시는데도 저는 그저 빨리 그 집 나가고 싶다, 엄마랑 살고 싶다고 투정만 했던 거죠. 제가 그렇게 투정을 부릴 때 엄마 심정이 어땠을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그렇게 아빠네 집에서 2년 정도 살고 있었고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나마 고등학교는 나쁘지 않은 인문계로 가긴 했는데 성적은 계속 안 좋았죠. 아빠는 저한테 성적 안 좋다고 구박도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관심도 없으면서요. 그 아줌마는 자기 아들은 아직 어린데도 온갖 교육은 다 시켰습니다. 아들을 특히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고 어렸을 때부터 싸가지도 참 없었죠. 지네 엄마가 그러니 그 어린 것도 저한테 함부로 하려고 하고요. 한 번은 그 조그만한 게 저한테 욕하고 물건 집어던지길래 제가 열받아서 밀친 적이 있는데 그 일로 그 아줌마한테 맞은 적도 있습니다. 또 아빠한테 일러서 아빠한테도 두들겨 맞은 적도 있고요. 매일매일이 너무 싫었고 그 집에서 당장이라도 나오고 싶었죠. 그러던 차에 그 여자는 제가 자기 가방에서 돈을 훔쳤다고 모함까지 했어요. 이제 안 좋은 집까지 가지가지 한다면서요. 저는 안 훔쳤다고, 만약 돈이 없어졌다면 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이 훔쳤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아빠가 저를 두들겨 패셨고 저는 도저히 그 집에서 하루도 더 못 있겠더라고요.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짐 챙겨서 울며 엄마가 일하시는 식당으로 갔고 엄마도 제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고 우셨죠.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엄마랑 무조건 살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도 그런 저를 보며 가지 말라고 이제 엄마랑 살자고 하셨죠. 그 모습에 식당 주인이셨던 아주머니가 돈을 좀 빌려주셔서 그나마 좀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엄마랑 저랑 둘이서 살게 되었죠. 엄마는 주인분께 감사하다고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열심히 갚으셨어요. 저는 엄마랑 둘이서 살게 되니 그제야 속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집 자체는 아빠 집이랑 비교도 안 되게 허름하고 작을지언정 그래도 마음만은 너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성공해서 엄마를 반드시 호강시켜 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집에 돈이 없어서 학원도 하나 못 갔지만 오히려 성적은 훨씬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도 놀랄 정도로요. 게다가 제가 성적이 좋고 성실하다고 한 학원에서 학원 홍보를 위해 공짜로 학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학원 홍보가 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학원을 공짜로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도 채우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국립대 법학과에 들어갔어요. 그 로스쿨에도 진학을 했고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정말 많이 기뻐하셨고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엄마에게도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엄마를 워낙 좋게 보셨던 식당 사장님이 나이가 많이 들면서 저희 엄마에게 좋은 값의 가게를 넘기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서로 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사장님은 저희 엄마에게 넘기신 거였죠. 원래부터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는데 엄마가 본격적으로 맡아서 하시게 되면서 더더욱 잘 됐습니다. 엄마는 특유의 성실함과 근성, 친절함으로 열심히 일하셨어요. 가게는 갈수록 잘 됐고 엄마는 처음 가게를 낼 때 빌렸던 대출도 금방 갚고 그때부터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로펌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변호사로서의 삶을 시작했고 엄마 가게도 승승장구였습니다. 엄마와 저는 번듯한 집도 마련을 했어요. 그 옛날 벽에 곰팡이가 심했던 오래된 반지하 월세방에서 이제는 번듯한 신축 아파트의 가장 탑층으로 들어갔죠. 새 집에 들어간 날 엄마와 저는 밤새도록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돼서 너무 다행이라는 얘기도 했죠. 엄마는 제가 그런 가정환경 속에서 말썽 안 부리고 엇나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주고 성실하게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도 엄마에게 그런 힘든 일을 겪어도 꿋꿋하고 씩씩하게 살아주신 것, 내 옆에 잘 있어주신 것 모두 다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돈이 없어서 비참했던 그 옛날과 달리 여유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던 참이었어요.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누가 절 찾아왔다는 겁니다. 나가보니 웬 누추한 꼴에 나이든 남자가 서 있더군요. 누구시냐고 하며 다가가니 놀랍게도 아빠였습니다. 처음엔 얼굴 살도 너무 빠지고 왜소해져서 못 알아볼 뻔했어요. 아빠는 저를 보고 눈까지 희번뜩거리며 기뻐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너 변호사 됐다는 얘긴 들었는데 장하다. 아주 멋져 우리 딸. 아빠한테서 우리 딸이란 소리를 듣는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저는 나 몰라라 하고 나중에는 폭력까지 행사했으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런가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어쩐 일이긴. 애비가 자식 찾아오는데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 너도 그렇다. 변호사 됐으면 됐다고 애비한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뻔뻔하게 저 말을 내뱉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그리고 아빠의 꼴을 보니 알코올 중독인지 손도 떨고 그 행색이 예전에 저희 아빠랑 동일 인물인 것처럼 안 보일 정도로 달랐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아빠의 근황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빠의 공장이 망했고 빚도 많이 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빠와 그 여자 사이에 있던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제대로 골칫덩이더군요. 딸은 공부를 너무 못하고 한국에서 자꾸 사고만 쳐서 미국 유학 보냈더니 거기서 교포 남자 만나고 덜컥 애를 가졌답니다.
부랴부랴 결혼시켰는데 1년도 안 살고 이혼 후 애 놔두고 지만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선 한국에서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집 나가서 동거 중이라고 했습니다. 딸도 참 한심하지만 아들은 더 문제였어요. 사업병에 제대로 걸려서 사업한답시고 집안에 있던 돈을 다 날려먹은 돈귀신이랍니다. 아빠 사업이 망한 것에도 크게 일조를 할 정도로 돈을 많이 해먹었다네요. 얼마나 해먹었는지 그나마 있던 그 집까지 넘어갈 지경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건너 들었을 때 참 속 시원하더라고요. 비 오는 날 엄마가 그 집에서 쫓겨날 때 엄마는 아빠와 그 여자에게 너네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지 두 눈 뜨고 지켜보겠다 하셨는데 그때 그 여자가 그랬죠. 아줌마보다는 잘 살 테니 걱정 말라고요. 하지만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제대로 망한 꼬라지가 볼만하더라고요. 저는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그 여자 말만 듣고 나한테 도둑년이라고 하면서 때렸을 때 내가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그때 우리 아빠는 이미 죽은 거다. 나한테는 아빠가 없다. 당신이 왜 내 아빠냐. 당신 아들, 딸, 자식 있지 않느냐. 걔네한테는 아빠지 나한테는 더 이상 아빠가 아니다. 좋은 말 할 때 돌아가셔라 라고요. 제가 저 말을 하니 변호사 됐다고 애비를 무시하니 어쩌니 개망신 당해보겠느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가소로웠습니다. 나 아빠, 아니 그쪽 때문에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았거든요. 개망신 준다고요? 얼마든지 해보세요. 내가 그런 거에 눈 하나 꿈쩍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세요. 나한테 조그만 흠집이라도 내봐. 나도 더 이상은 가만 안 있어. 당신 더 이상 내 아빠 아니라고 했고 내가 봐줘야 될 이유 없잖아? 나 이제 변호사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다 써서라도 당신하고 당신 옆에 있는 그 여자 끝장낼 거야. 나 건드리기만 해. 제 말에 아빠는 싸가지가 있네 없네 색 난리를 치더라고요. 자기가 학원 많이 보내줘서 제가 공부를 잘한 거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보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 집에 못 들어오게 학원만 주구장창 돌린 거면서 저렇게 말하니 혈압까지 상승했습니다. 저는 긴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직원에게 1층 경비실 연락해서 외부인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경비원들에게 붙들려 쫓겨났고 저는 바로 외근 갈 일이 있어서 짐 챙겨서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건물 앞에 아빠가 서 있더군요. 그 옆에는 그 여자도 같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과도한 성형으로 흘러내릴 지경인 가뜩이나 표독스러운데 더 표독스러운 인상이 된 그 여자가 아빠를 닥달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아, 저 여자가 아빠한테 시켰구나. 나한테 가서 돈이든 뭐든 뜯어내라고 시킨 거구나 하고요. 우리 엄마같이 착하고 자애로운 여자를 내쫓고 저런 여자한테 그간 휘둘려 살았겠구나 싶어서 그저 우습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를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갔죠. 그런데 나중에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 가게도 아빠가 찾아왔대요. 또 그 여자가 시켰겠죠. 엄마도 쌍욕해주고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름 예전에는 잘 살았는데 어쩌다가 그 모양 그 꼴이 됐냐, 뭐 얼마나 망한 건가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궁금하긴 한 겁니다. 그래서 따로 좀 알아봤죠. 그리고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사업한답시고 생긴 어마어마한 빚을 못 갚았고 보증공사에 채무가 생겼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돈을 못 갚아서 그 집마저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를 쫓아냈던 그 집, 그 여자와 아빠, 그리고 그 여자 사이에서 난 자식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았던 그 집. 그 집이 결국 경매에 넘어간 것이었죠. 저는 이 상황을 엄마한테 얘기했는데 엄마는 상황을 다 듣더니 그 집을 우리가 사자고 하셨습니다. 경매 물건이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건 맞는데 엄마가 왜 굳이 그 집을 사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그 집을 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엄마와 제가 쫓겨났듯 이번엔 우리가 그것들을 쫓아내고 싶다 하셨죠. 엄마랑 저는 살고 있는 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살지는 않아도 경매 낙찰받고 전세 주거나 다시 되팔아도 되지 않냐고요.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경매에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리 힘들이지 않고 그 집을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경매 진행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아빠와 그 여자한테 남는 거라도 있겠지만 그 아들이 만든 채무가 너무 큰 탓에 아빠와 그 여자가 받을 돈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게 낙찰받은 후 잔금까지 다 납부했고 법적으로 소유지도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빠와 그 여자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기한 이내까지 짐 빼고 이사해라. 아니면 명도를 강제 집행할 거라고요. 그럼에도 아빠와 그 여자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저와 엄마는 집행관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경매를 받은 게 저라는 사실을 안 아빠와 그 여자는 뒤집어졌습니다. 저와 엄마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죠. 3일 이내에 물건 다 빼지 않으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폐기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무조건 다 빼라고요. 아빠는 어떻게 아빠를 내쫓느냐며 저한테 생 난리를 치는데 저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너랑 이 여자가 내 새끼한테 도둑 누명 씌우고 좁혔지?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에서 천불이 올라와. 그래서 이 집 뺏으려고 작정했냐? 엄마는 그 말에 깔깔 웃으셨습니다. 말이나 똑바로 해. 이 집을 뺏긴 뭘 뺏어. 정당하게 경매받아서 산 건데. 네 아들 제대로 사업병 걸려서 이 집까지 날려먹었다며. 들어보니 자식 농사 아주 잘했더만. 뭐야? 말 다 했어? 너네가 말했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지켜본다고. 그때 네가 나보다는 잘 살 거니 걱정 말라고 했던 게 떠오르네. 근데 이를 어쩌나? 너는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야 되고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이 뻔뻔한 것들아. 내 집에서 당장 꺼져! 엄마는 지난 20년의 그 울화를 꾹꾹 눌러 담으며 말하셨습니다. 차분하게 말하셨지만 그 분노와 회한이 처절하게 다 느껴졌죠. 아빠와 그 여자는 갈 데 없다고 죽어도 못 나간다 했지만 이미 우리 집인데 뭘 어쩌겠나요. 결국 그것들 짐은 모조리 폐기 처분 당했습니다. 그날 공교롭게 날씨가 굳어서 비가 조금 왔는데 그것들이 떵떵거리며 누리고 살던 그 모든 물건들이 다 밖으로 내쳐지고 그 인간들 역시도 그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그 인간들을 내쫓고 텅 빈 집에 엄마랑 다시 찾아왔을 때 엄마는 한참이나 그 집을 바라보셨습니다. 한때는 너무 소중해서 매일을 쓸고 닦았던 집, 또 한때는 비참하게 쫓겨나고 그 상간녀가 안방을 차지했던 집, 그 많고 많은 사연이 담긴 집에 다시 돌아오니 엄마의 감정이 정말 복잡한 듯 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그 집을 일부 수리하고 세를 내주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건너 들어보니 아빠와 그 여자는 오래된 반 지하방에서 허구한 날 싸우고 산다더군요. 싸우고 욕하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는데요. 그 아들도 더 이상 지네 아빠한테 받을 게 없어 보였는지 연락 두절됐다고 하고요. 한때는 떵떵거리며 살던 아빠의 말년이 그토록 비참하고 처참할 수가 있나 싶었죠. 조강지쳐 버리고 자식 버린 남자의 최후가 저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빠 아니냐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빠가 아니에요. 생물학적으론 제 아빠일지 모르지만 저희 엄마를 비참하게 버리고 자식인 저까지 그토록 외롭고 괴롭게 만든 그 사람은 더 이상 제 아빠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도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죗값에 비하면 그 정도로 사는 것도 감지덕지하며 살았으면 하네요. 저랑 엄마는 더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살 거거든요. 저희 엄마 참 고생 많이 하고 모진 일도 많이 겪으셨는데 남은 인생만큼은 꽃길만 걷게 해드리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